네,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민들의 밥그릇 사이즈, 국가가 관여하면서 점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밥의 소비량도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소비량이 줄어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사실은 급격한 변화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50년 동안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요. 71년도에는 1인당 134kg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79년도가 되면 135kg 정도로 역대 지난 50년 통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71년과 79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쌀 소비량이 많아진 것에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혹시 이제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벼 품종 중에서 통일벼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통일벼라는 품종이 바로 71년도에 품종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벼가 이제 이전의 다른 쌀 품종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무려 40%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기적의 벽시라 불리면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벼는 사실 지금은 먹지 않는 품종이지만 70년대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준 아주 소중한 감사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70년대에는 인구도 급격하게 늘었지만 쌀의 생산량도 늘고 그만큼 소비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쌀 소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1990년대부터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거치는 동안에 이게 국가적인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 하나의 이벤트로 그친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특히 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외국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나 혹은 음식점들이 올림픽과 함께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식습관이 급격하게 변화를 맞게 되죠. 그래서 밥 중심의 그 식습관에서 아침에는 밥 대신 빵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점심에는 햄버거나 면 종류를 먹는다든가 이러면서 우리의 식생활이 다양화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쌀 소비량이 점점점 더 줄어들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면 쌀은 이제 100kg 아래로 소비하게 되고 더군다나 2013년에 보면요 67.2kg 정도를 소비하면서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하던 70년대의 절반 이하로 쌀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년 소비량을 보시면 이제 57kg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아마 2013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요 한 9년 동안의 변화는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우리가 지금 한 1인당 60kg 내외 정도가 앞으로 소비량의 어떤 평균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전망이 가능하냐면 한국 사람은 그래도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아주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60kg 정도의 소비량을 우리가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는지를 따져보면 60kg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우리가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요즘 뭘 먹고 지냈지라고 보면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게 평균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느껴지실 거고
뭐 하루에 전혀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전체 한 달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그러면 좀 더 제가 흥미롭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 정도를 먹는다, 1인당 연간 한 60kg 정도를 먹는다 그러면 과연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쌀에 소비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쌀 20kg이 품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편차가 나지만 보통 저렴한 것은 한 4만 원, 그리고 좀 비싼 것은 한 6만 원 선 이렇게 됩니다. 20kg 한 부대가.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평균적인 품질의 쌀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20kg 한 포대가 5만 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0kg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1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1인당 연간 쌀값으로 한 15만 원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만 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한 달에 여러분 커피 값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리고 한 달에 통신비로 통신요금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쌀이 한국인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쌀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조금 성급한 말씀입니다만은 15만 원 정도 쓰는 거를 한 5만 원만 더 쓴다. 그래서 내가 1년에 쌀값으로 한 20만 원 쓴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단맛이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건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지만 차차 왜 그런지, 왜 그럴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60kg 정도의 쌀을 소비하고 있고, 1년에 쌀 소비에 내가 쓰는 돈은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1년에 연간 한 쌀을 60kg 정도 소비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럼 생산은 얼마나 하느냐? 생산은 얼마나 하느냐를 보시면 우리는 2006년에 한 78kg 정도 소비를 했죠. 이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되는 양은,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은 1인당 한 60kg 정도 소비를 하는데 실제 생산되는 양은 1인당 한 80kg 정도 소비하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쌀이 남겠죠. 매년 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흥미롭죠. 이게 쌀은 남는데, 그렇다고 쌀이 남는다고 해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쌀을 재배하는 면적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은 국가 전략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이 국가 전략 작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추이를 보시면요, 파란색 선은 이제 전체 식량의 자급률인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4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55%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먹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물뿐만 아니라 뭐 야채나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뭐 유제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곡물 자체로 가면요, 여러분 곡물 자급률로 본다면 곡물 자급률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식량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은 쌀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쌀은 남는다 그랬죠. 남아도 쌀을 줄일 수는 없는 게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식량 자급률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세계 10대 무역국이고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은 했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절반 이상의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일테면 외국의 급격한 어떤 그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기후 위기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곡물값이나 이 식량의 원재료 가격이 아주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쌀 정도라도 우리가 자급할 수 있어야 이런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연도별 쌀 재배 면적은 지금 201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한 11년 동안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75만 헥타르 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쌀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노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는 쌀을 생산하는 용도 이외에도 노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또 고질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물의 양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논이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농사를 수도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서 농사 짓는 것 수도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밭농사는 물이 없죠. 그냥 재배하는데 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논농사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이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논 전체 면적이 가지고 있는 이 수분, 이것이 기후를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쌀이 가지고 있는 식량 자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 때문에라도 논의 면적은 마구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빨리 되는데,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밭으로 바꿔버린 논은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이 벼 재배 면적은 가져갈 수밖에 없죠. 없는데 그러면 쌀은 계속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논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이 쌀의 어떤 종류나 쌀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쌀 소비량, 이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벼 재배 면적은 무작정 줄일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